성공적인 거래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금융시장, 방대한 금융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차트를 읽는 재능. 글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수학자 짐 사이먼스의 기록에 따르면 시장에서 수십억을 벌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래된 수학뿐입니다. 이 영상은 짐 사이먼스의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책에 대한 리뷰이기도 합니다. 저자 그레고리 주커먼의 시장을 해결한 남자입니다. 1988년부터 2018년까지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짐 사이먼스와 그의 팀은 금융시장에서 수수료 전 평균 연간 수익률 66%, 수수료 후 39%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1만 달러의 투자는 15년 후 수수료를 제외하고 140만 달러가 되었고 31년 후에는 2억 7,100만 달러로 성장했을 것입니다. 나스닥에 동일한 금액을 투자했을 때를 고려하면 믿을 수 없는 수익률입니다. 가장 성과가 좋은 지수 중 하나가 훨씬 낮은 2,700만 달러로 성장했을 것입니다. 사이먼의 회사인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스는 플래그십 메달리온 펀드에서 1천억 달러 이상의 거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 결과 짐의 개인 재산도 280억 달러가 넘게 불어났습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미친 부분은 짐과 그의 팀이 거래나 투자에 대한 배경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수학자, 물리학자, 통계학자, 컴퓨터 과학자들은 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팀이었습니다. 메달리온 펀드의 수익률은 매우 좋았기 때문에 메달리온이 펀드 투자자들에게 5%의 고정 수수료와 44%의 성과 수수료를 부과하여도 줄을 섰습니다. 이는 헤지 펀드 산업에서 일반적인 2%의 고정 수수료와 20%의 성과 수수료 구조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메달리온이 그렇게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짐 사이먼스는 어떻게 수학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을까요? 사이먼은 3살 때부터 수학에 푹 빠져 있었고 항상 숫자, 형태, 기울기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는 수학에 대한 사랑을 추구하며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밟았습니다. 1958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에서 수학학사 학위를, 1961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에서 수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사이먼의 첫 번째이자 짧은 금융시장 경험은 1950년대 후반, 그가 박사 논문을 작성하던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1964년 사이먼은 국방분석연구소에서 제안을 받았고 이곳은 최고의 대학에서 수학자를 고용하여 국가안보국을 지원하는 엘리트 연구기관입니다. 이곳에서 사이먼의 마음속에 시장을 해결하기 위한 수학적 및 통계적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아이디어가 싹트게 되었습니다. 사이먼과 그의 동료들은 미국의 통신을 보호하고 끈질기게 침투할 수 없는 소련 코드를 해독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사이먼에게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게 한 것은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아이디어에서 일하는 것을 갈망했으며 사이먼은 무의미한 데이터에서 패턴을 식별하고 해석하기 위해 수학적 모델을 개발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통계 분석 및 확률 이론과 같은 수학적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그의 아이디어와 이후 르네상스의 작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그는 아이디어에서 사람들을 고용하고 이끄는 것에 대해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가 고용한 사람들은 주로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로 특정 전문 지식이나 배경보다는 그들의 두뇌 능력, 창의성 및 야망을 중시했습니다. 아이디어는 연구자들이 작업할 문제를 찾고 이를 해결할 만큼 똑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이먼은 아이디어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고 팀과 선배들로부터 찬사를 받았지만 1968년 베트남 전쟁에 대한 미국의 개입에 관한 상사와의 의견 불일치로 해고당했습니다. 이후 사이먼은 스토니 브룩 대학교 수학과의 의장으로 임명되었고 그곳에서 세계적 수준의 수학을 구축하는 데 10년을 보냈습니다. 1977년 사이먼은 친구인 찰스 프라이가 개발한 정량 경제 모델을 사용하여 설탕 거래에서 거의 10배의 수익을 올리면서 투기 열풍에 휘말렸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급락하면서 모델이 예측한 것과는 반대여서 수익은 아마도 운이 좋았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먼은 시장 거래에 수학 모델을 사용하는 아이디어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당시 통화는 세계를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사이먼은 통화 거래에 손을 대기에 완벽한 시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래 회사인 모노매트릭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이름은 돈과 계량 경제학을 결합한 것으로 사이먼이 수학과 금융 데이터를 사용하여 거래의 세계를 정복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는 금융시장의 세계에서 낯선 존재였습니다. 사이먼은 시장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즐겼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시장은 미리 정의된 패턴을 따르며 무작위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전통적인 연구, 통찰력 및 지식에 의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는 시장을 통계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는 혼란스러운 시스템으로 간주하여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통해 거래 가능한 패턴을 찾으려 했습니다.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몰라 사이먼은 아이디어에 대해 그의 전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레너드 봄과 함께 가격 변동 예측에 관한 연구 논문을 썼습니다. 지적 도전이 흥미로웠던 봄은 사이먼이 통화 구매를 위한 모델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만약 통화가 최근 추세선 아래로 특정 수준만큼 하락하면 매수하고 너무 많이 상승하면 매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시스템은 수익을 올렸고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이먼은 이후 헤지 펀드인 리모를 시작하기 위해 거의 400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초기 사이먼과 그의 팀은 통화, 원자재 및 채권 시장에서 데이터와 직감을 활용하여 수익성 있는 거래를 식별할 수 있는 정교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소규모 팀을 구성했습니다. 발름 시스템은 오래가지 못하고 잘 작동하지 않았으며 손실이 쌓였습니다. 이는 사이먼이 저평가된 투자 기회를 찾고 시장의 주요 뉴스에 반응하며 전통적인 거래 방식으로 전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자금과 고객의 자금으로 3천만 달러로 거래했습니다. 사이먼은 전통적인 거래 방식이 연속으로 몇 번의 나쁜 거래를 하면서 깊이 불안해졌습니다. 폭탄은 사이먼에게 트레이딩과 거래 스타일의 변화를 남겼고 제임스와 전 동료인 북과 함께 그의 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팀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고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더 폴 투더 존스가 성공하였던 모델과 유사한 심펄 트렌즈 단순 추세를 구축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합리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사이먼은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림노이 모노매트릭스 기술 투자와 수익 덕분에 1억 달러가 그의 손아귀에 있었고 사이먼의 개인 재산은 이미 5천만 달러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사이먼의 기술 투자에 불편해하자 사이먼의 투자는 중단되었습니다. 사이먼은 림노이를 폐쇄하고 헤지 펀드인 메달리온을 설립했습니다. 이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펀드가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곧 사이먼과 액트는 갈등을 겪었습니다. 액트는 현금을 소모하는 장기적인 베팅에 더 집중하게 되었고 반면 사이먼은 단기 베팅을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수학 연구자 에린 벌레캄프에게 지분을 주기로 하고 관계를 맺었습니다. 벌랩은 항상 단기 거래를 선호하며 회사의 단기 거래 모델에 헌신했고 목표는 변함없었습니다. 그는 역사적 가격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투자자들이 미래에 유사한 행동을 보일 것이라는 가정하에 반복될 수 있는 패턴을 발견합니다. 아이디어는 몇몇 큰 수익을 만드는 대신 약간의 통계적 우위를 가지고 자주 거래하며 많은 작은 수익과 작은 손실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큰 수의 법칙은 카지노와 마찬가지로 재미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팀은 직관적인 거래를 중단하고 트레이딩 신호를 전적으로 시스템에 맡겼습니다. 그것은 수집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는 특정 일관성을 유지하고 반복되는 많은 단기 이상 현상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의 가격 움직임은 종종 금요일을 따랐고 화요일은 초기 추세에서 반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델은 금요일 늦게 사서 월요일 일찍 팔아 주말 효과라고 불렀으며 수익으로 가져갔습니다. 반복되는 일부 현상은 명확한 이유가 있었고 일부는 명확한 이유 없이 일관되게 반복되었습니다. 사이먼과 그의 연구자들은 특정 패턴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패턴이 충분히 자주 반복된다면 그들의 시스템에 포함되었습니다. 1989년 말까지 벌랩과 그의 팀은 그들의 거래 시스템에 대해 상당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개편된 시스템을 통해 채권, 상품 및 통화를 거래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은 단기 거래였습니다. 거래의 평균 보유 기간은 일주일 반에서 1일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결과는 거의 즉각적이었고 메달리온은 1990년에 55.9%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결과에 고무된 사이먼은 헤지 펀드에 훨씬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먼의 시스템에 대한 잦은 간섭에 벌랩은 지쳐 회사를 떠났고
그는 16개월 만에 지불한 가격의 6배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자신의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벌랩이 떠난 후 사이먼은 스토니브룩 대학의 잘 알려진 수학자인 헨리 라우퍼에게 수석 연구원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라우퍼는 또 다른 수학자 패터슨과 함께 초기 형태의 기계 학습을 추가하여 메달리온 거래 시스템을 더욱 개선했습니다. 이는 확률과 포지션 크기에 따라 거래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이익 잠재력에 따라 거래를 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후 1994년 6월에만 25%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그 해에는 71%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메달리온의 성과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1995년 메달리온은 6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자들을 끌어들였고 1993년에는 시장이 더 이상 자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새로운 자금을 받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사이먼이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식 거래를 마스터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식 시장은 훨씬 더 깊이가 있었고 수십억 달러의 거래를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메달리온은 주식 거래에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사이먼의 경쟁자인 데이비드 쇼는 과학적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2억 달러 이상을 관리하며 주식 거래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사이먼이 관리하던 금액의 4배에 해당합니다. 사이먼은 모건 스탠리의 전 동료인 데이비드 쇼, 로버트 프레이와 함께 주식 거래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그 모델은 대부분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프레이는 주식 거래를 위해 시장 중립적인 평균 회귀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시장은 주식 집단 간의 관계가 역사적 기준으로 돌아가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과도하게 매도된 증권을 매수하고 과매수된 증권을 매도한 후 그것들이 평균 가격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라우파, 패터슨 및 다른 직원들은 초기 주식 거래 시스템을 보고 비방했습니다. 사이먼은 수학자 피터 브라운과 IBM 음성인식그룹의 컴퓨터 과학자 로버트 머서우를 고용하여 몇 가지 수정과 새로운 버그 수정을 통해 50만 줄의 코드로 구성된 정교한 주식 거래 시스템을 개발하여 주문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시스템은 가동 준비가 완료되어 르네상스의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가져올 준비가 되었습니다. 1997년까지 메달리온은 거래 신호를 발견하기 위한 3단계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역사적 가격 데이터에서 비정상적인 패턴을 식별하고, 둘째, 그 이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시간이 지나도 일관되며 무작위가 아닌지 확인하고, 셋째, 식별된 가격 행동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2000년까지 이 펀드는 40억 달러로 성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메달리온 주식 거래는 고빈도 스캘핑 거래가 아니었으며 일반적인 스윙 거래나 포지션 거래도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자주 발생하고 몇 분에서 며칠까지 지속되는 기회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펀드는 레버리지에 의해 강화된 작은 수익을 계속 축적하며 전체적으로 큰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롱과 숏으로 구성된 시장 중립 포트폴리오는 포트폴리오 위험을 극도로 낮게 유지했으며 메달리온의 위험 조정 수익률은 1990년대에 S&P 500의 2배인 평균 1을 기록했습니다. 이 비율은 2003년의 거래 시스템의 일부 개선과 함께 6으로 급등했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펀드가 1년 동안 손실을 볼 위험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메달리온은 2001년에는 33%의 수익률을, 2002년에 98.5%의 수익률을 기록하여 S&P 500을 크게 초과했습니다. S&P 500은 0.2%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다른 헤지펀드는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 동안 평균 7.3%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메달리온의 중립 시스템은 82%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사이먼스에게 10억 달러 이상의 개인 이익을 안겼습니다. 메달리온 펀드는 2005년에 마지막 투자자를 모집했고 이 펀드는 직원들과 그 가족들만을 위한 투자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펀드는 뛰어난 성과를 계속 내며 르네상스 직원들과 그 가족들을 수백만 장자로 만들었습니다. 시장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데이터 수학과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 외에도 르네상스의 큰 성공을 가져온 것은 짐과 팀이 똑똑한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을 동기부여하여 긴급한 금융시장의 퍼즐을 해결하게 하고
적절하고 풍부한 보상을 통해 그들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르네상스 직원들은 특정 이익 수준을 초과할 경우에만 메달리온으로부터 6개월마다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새로운 신호를 발견하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메달리온이 번창했다면 사이먼은 반복적으로 말한 대로 메달리온 수익금으로 보상을 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기 이상 현상을 활용하는 데 있어 신의 역할을 했으며 이러한 작은 단기 이익을 가능하게 한 것은 동료 단기 트레이더와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기회는 시간이 길어지면 사라지지만 이것이 우리를 중요한 지점으로 이끕니다. 메달리온의 주요 요소 중 하나는 일관된 수익을 위해 작은 이익을 취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복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절반의 시간이 맞더라도 유리한 위험, 보상 비율로 재산을 쌓을 수 있습니다. 국내 추세 추종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해외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 번역으로는 이해가 잘 되질 않아 구독자분들이 보기 편하도록 재번역하였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